자, 이번에는 자, 분사의 종류와 의미 봅시다. 분사. 자, 분사는 영어의 participle이라고 하고요. 준동사 일종이에요.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준동사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밑줄. 자, 형용사를 형용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뭐를? 동사를. 그치. 동사를 뭐로 만든 거? 형용사로 만든 거를 분사입니다. 분사. 자, 형용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별표. 자, 개념 이해합니다. 그럼 형용사와의 공통점이 뭐다?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수식하거나 보호로 쓰여요. 자, 그런데 형용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준동사 일종으로 동사적 특징을 가져서 능동수동의 구분이 있다. 자, 이 부분 별표. 능동수동의 구분이 있는 형용사. 이게 분사다. 다시 능동수동의 구분이 있는 게 분사다. 형용사의 차이점. 동사처럼. 동사의 특징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분사가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 나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 만들고 과거 분사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 우리가 이제 동사 하면은 동사 원형이 있고 무슨 형을 배워? 과거형. 그 다음에 무슨 형? 옆집형? 동네형. 그죠? 네, 과거 분사형을 배우죠. 그래서 원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이 있는데 그 과거 분사를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PP, Past Participle에서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 분사는 능동과 진행 의미가 있어요. 진행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행형 어떻게 하니? 비동사 플러스 ing. 그때 그 현재 분사지. 그래서 그 진행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 완료지. 수동. B 플러스 PP 할 때 그지? 수동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동태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 이때 PP가 쓰이죠. 그래서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고 자, B 플러스 진행형에 쓰이는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능동과 수동이 있는 형용사가 바로 분사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exciting game, 그죠? 게임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exciting 능동이고 소년들은 흥분된 거죠. 그래서 excited boys 이렇게 되고 뒤에 수식해도 소년들을 흥분시키는 게임 또 그 게임에 흥분한 소년들 이렇게 excited 흥분하게 하다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게임이 흥분하게 하는 거지 능동. 또 소년들은 흥분된 거니까 수동. 그렇죠? excited 흥분하게 하다라고요. 이렇게 보호로도 쓰인다. 그래서 비동사에 게임이 흥분되게 하는 거죠. 소년들을 또 게임이 소년들이 흥분되었죠. 그래서 수동. 이게 주격보. 주어에 대한 보호니까 주격보. 그래서 게임이 흥분되게 하고 소년들이 흥분됐고. 자, 오형식. 나는 발견했어. 게임이 흥분되게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알게 됐어요. 또 내가 발견했어. 알게 됐어. 소년들이 흥분했다. 그 게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명사수식을 하거나 보호 역할을 하는데 자, 앞에도 오고 뒤에도 오죠. 명사수식할 때 보호일 때 당연히 주격 보호도 되고 목적 보호 된다. 이게 이제 분사의 종류와 뭐 역할입니다. 의미. 그죠? 자, 참고로 과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당연히 합니다. We ate spaghetti mad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스파게티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밑에 보시면 별표 과거 분사의 동사 역할 동사일 때 쓰이는 거 보시면 이렇게 수동태에서 그 다음에 완료 시제에서 과거 분사 쓰이는 거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일 때 비동사 다음에 완료 시제일 때 have 동사 다음에 와서 동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장이 동사 그러면 이 전체를 문장이 동사라고 하죠. 또 얘를 문장의 전체 동사라고 합니다. 뒤에 따로 이제 내가 설명을 해놨지만 또 학자에 따라서 얘를 비동사로 보고 made를 보호로 보기도 해요. 마찬가지, 그죠? 마찬가지. 진행형도 마찬가지. 그래서 B 플러스 ing에서 이 진행형을 전체 동사로 보기도 하고 얘가 동사고 얘를 보호라고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사실은 이 강의는 뭐 1시간을 해도 부족하지 않은 그런 강의인데 자, 5분 정도에 제가 아주 핵심만 뽑아서 딱딱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의미상의 주어란 용어부터 아셔야죠. 의미상의 주어란 준동사의 주어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의 주어다. 그래서 보시면 동사의 주어는 그냥 우리가 주어라고 하고요. 준동사의 주어는 이제 의미상의 주어라고 해서 구별을 하지요. 자,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분사의 종류. 자,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와 이 분사의 관계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죠. 분사는 즉 능동일 때, 즉 주어가 하는 거예요. 분사할 때는 뭘 써요? 현재 분사, 동사 원형의 ing를 쓰고요. 그죠? 현재 분사. 또 의미상의 주어와 관계가 수동이에요. 수동. 되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뭘 쓴다? 과거 분사를 쓰죠. 그죠? 동사의 과거 분사형 우리가 보통 pp라고 하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지금 우리가 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분사 쓸 것이냐, 과거 분사 쓸 것이냐, 뭐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오죠. 네,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중요하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쓰는데 일단 분사의 역할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영어에서 헷갈립니다. 사실 분사가 어려워요. 왜냐면 역할이 이렇게 다양해요. 보시면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보시면 이렇게 크게 형용사 역할, 부사 역할이 있습니다. 분사는 원래 형용사 역할인데 예외적으로 분사 역할을 할 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이 배운 분사 구문이라는 겁니다. 형용사 역할로 두 가지가 있어요. 명사 수식하는 역할과 보호 역할이 있고요. 명사 수식은 또 명사 앞에서 또 뒤에서 수식하는 두 가지가 있고요. 보호 두 가지죠.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 이렇게 있고요. 자, 우리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 거기에서는 동사 수식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거, 요렇게 분사 역할은 5가지. 그 중에 4가지는 형용사 역할, 하나는 부사 역할. 각 때마다 이제 의미상의 주어를 확인하는 게 이제 지금의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봅시다. 명사 수식하면 무조건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명사 앞에서 수식하든 명사 뒤에서 수식하든 그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 즉 그 명사와 분사가 주어 동사의 관계란 얘기예요. 또 보호면 당연히 주격 보호면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일 것이요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목적어 혹은 주어가 능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라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결정이 됩니다. 분사구문은 뭐예요? 원래 있던 부사절이 주어가 주절의 주어 같아서 생략되면서 분사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보통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근데 간혹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나 일반 사람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는 이제 분사구문 파트에 따로 자세히 하고요. 자, 요렇게 일단 분사 역할 5가지에 따른 또 의미상의 주어를 기억하는 거, 요게 가장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요걸 정리하시고 예문을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자,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분사의 역할을 먼저 정리해 주는 게 가장 기본이겠죠. 자, 명사 앞에서 수식, 뒤에 수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격 보호, 목적격 보호인 경우,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구문. 요렇게 크게 3가지가 돼요. 자, 정리하시고. 자,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베이비. 자, 우리 주어 동사 관계를 따져보자고요. 아기가 자고 있다. 능동이죠? 또 wounded soldier인데 군인이 부상을 당한 거죠. 수동. 이렇게 주어 동사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뒤에 수식에도 마찬가지예요. 상자가 담고 있냐, 상자가 담겨 있냐. 담고 있죠? 장난감들을. 그러니까 능동. 그 남자가 둘러쌌나, 그 남자가 둘러싸였나. 쌓였죠? 소녀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동. 이런 식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게임이 경기가 흥분하게 했냐, 경기가 흥분했니. 흥분하게 한 거죠? 능동. 그가 지치게 했니, 지쳤니. 지치게 된 거니까 수동. 이런 식으로. 목적어 보고, 목적어 보세요. 자, 그가 지어진 거예요, 짓는 거예요. 짓는 거죠? 그러니까 능동. 집이 지어요, 지어져요. 지어지죠? 수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어 동사의 관계로, 이걸 넥서스 관계라고 하는데, 따지시면 돼요. 보세요. 쉬죠? 그녀가 보았어요, 보여진 거예요. 본 거죠, 엄마를? 능동. 또, 편지가 썼나요, 쓰여졌나요? 쓰여졌죠? 수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분사의 역할을 기억하시고, 각 분사마다 의미상의 주어를 어느 게 의미상의 주어인지 확인하시고, 그 의미상의 주어 분사가 한 건지, 당한 건지, 능동인지, 수동인지,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의 태일치를 같이 보겠습니다. 태 그러면 뭐 능동태, 수동태 그거죠. 네. 자, 태 하면 태도할 때 그 태예요. 그래서 능동태는 동작의 주체가 하는 거.
그죠? 내가 사과를 먹는 거. 주체적으로, 그죠? 능동이고, 수동은 뭐냐면 당하는 거,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나에 의해서 먹혀지는 거죠. 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를 구분하는 거고, 우리 분사는 능동태, 수동태가 있는, 능동, 수동이 있는 형용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것이 바로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자, 분사의 종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태 보면, 자, 판단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문장에서 능동태, 수동태, 능동이냐, 아니면 수동, be 플러스 pp냐, 동사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뭐를 가지고 하냐면, 주어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주어가 했냐, 되어졌냐, 이렇게. 내가 집을 짓고, 집이 지어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분사와 의미상의주 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미상의 주어가 뭐예요? 분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정확히는 준동사의 주어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들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로 합니다. 분사는 정확한 구조 파악과 해석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분사를 비롯한 모든 준동사와 마찬가지인데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의미상의 주어가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능동일 때 뭘 써요? 네, 동사 원형 플러스 ing, 즉 현재 분사를 쓰죠. 자, 현재 분사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수동일 땐 뭘 써요? being pp. being은 생략하고 pp. 우리 뭐라 그래요? 과거 분사. 이걸 쓰는 거죠. 이 형태를. 이름은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아시겠지만.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하다. 능동일 때 현재 분사.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 당하다, 되어지다. 즉,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라는 거죠. 자. 판단 기준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능동태, 동사 원형 ing,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하다라는 능동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의미상의 주어,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박스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럼 얘를 주어처럼 얘를 containing 동사처럼 한다. 그럼 상자가 담고 있나, 상자가 담겨 있나 이렇게 따지는 거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없으면 수동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건 편법이에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자가 담고 있냐, 상자가 담겨 있냐, 담고 있죠. 그러니까 능동, containing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뭐를? 장난감들을 is mine,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분사의 역할에 따른 의미상의 주어와 능동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일단 분사 역할은 요건 따로 이제 5분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과 앞이나 뒤에서 보호로 역할, 주격보호, 목적격 역할,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이 변한 분사 구문에서 쓰이는 이제 분사. 요렇게 세 가지죠. 여기 보시면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 자, 수식을 받는 명사 sleeping baby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아기가 자고 있는 건 당연히 능동이에요. 또 볼까요? 게임, 주격 보호네요. Game was very exciting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excited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은 흥미로운 거예요. 또 볼까요? 이때 의미상의 주어 뭐예요? him, 그예요. 그가 짓는 거죠. 나는 보았다. I saw him building a house. 나는 보았는데 그가 짓는 걸 본 거죠. 능동이네요. him, 그죠? seeing her mother. 자, seeing. 그의 엄마를 본 게 누구예요? 문장의 주어가 분사구문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녀가 그녀의 엄마를 보았을 때 she began to cry.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자, 요렇게. 자, 얘는 명사 수식하고 수식받는 명사 의미상의 주어. 얘는 주격 보호네요. 주격 보호니까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얘는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 분사구문이니까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되죠. 네. 똑같습니다. 자, 똑같아요. 수동이라는 것만 다르죠. 그래서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남자가 둘러쌌냐, 둘러싸였냐. 혼자서 둘러쌀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의미상의 주어. 그죠? 그러니까 주어 이렇게. 얘를 동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둘러싸였다, 소녀들에 의하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동이에요.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된 거죠. 볼까요? 또 의미상의 주어 뭐냐면 자, 군인이 부상 당한 거죠. 수동. 의미상의 주어. 주격 보호네요.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가 지치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 또 목적어, 목적격 보호니까 하우스,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죠. 집은 지어지게 있는 거죠. I had the house built by him. had 사역동사. 내가 집이 지어지도록 했다는 거. 그에 의해서. written in haste. 자,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죠. 편지가 쓰나요? 쓰여지나요? 쓰여지다.
지죠? 그러니까 written이라는 과거분사를 써야 됩니다. 역시 수식한다. 수식받는 명사 의미상의 주어. 부상당한 군인. 주격 보호니까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또 자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 분사구문이니까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능동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봅시다. 분사 역할. 이번에는 명사를 뒤에 수식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자, 명사 뒤에 분사가 이렇게 오는 거지요. 분사는 무슨 분사가 있죠? 그렇지. 과거 분사, 현재 분사가 있잖아요. 그지? 현재 분사, 이 과거 분사, 이 과거분 두 가지가 뒤에 수식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분사가 명사 뒤에 수식한다. 분사가 형용사잖아. 그지? 그래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야.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밑줄 쫙 중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란 준동사의 주어, 동작의 주체. 그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면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이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작의 주체, 상태의 주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하는 일이면, 지금 명사 하는 거면, 자, 뭐예요? 능동이니까 뭘 쓰고, 현재 분사를 쓰고, 의미상의 주어가 당하는 일이면 수동이니까 과거 분사 쓴다. 그래서 얘를 마치 주어, 동사의 관계로 확인합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확인한다. 왜?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자, 별표 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자, 여기 잘 봐.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이야. 책이 없어. 일반적인 책에. 원래는 형용사절이었어요. 근데 얘가 분사구문. 분사구문이 뭐냐면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이야. 즉 원래는 뭐였냐면 이렇게 형용사절이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됐어. 자, 비동사 있죠? 그럼 현재 분사는 뭐야? be 플러스 ing는 무슨 형? 진행형. 오케이?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있다면 무슨 태? 수동태였단 말이지. 그렇지. 현재 분사가 있다면 진행형이었을 거고, 과거분사 있었다면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였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됐었는데, 영어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언제든지 생략 가능해요. 생략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형용사절이 구가 되죠. 근데 분사구야.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분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죠. 얘가. 여기 써있나요 위에? 분사구야. 그래서 이 문장 전체 문장은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현재 분사 능동의 진행 의미가 있죠. 보세요. 예문 보면 돼요. It is a work which is demanding the highest scal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원래는 형용사절이었어요. 원래는 형용사절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demand 요구하는 거죠. 가장 높은 기술,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일이야. 일이 요구하는 거니까 능동이죠. 사람이면 능동, 사물이면 수동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사람이 아니어도 능동일 수 있어요. 일이 요구하잖아. 가장 높은 기술을. 근데 which is를 생략할 수 있다고요. 이렇게. 생략을 하면 얘만 남지. 그럼 얘는 뭐가 돼? 형용사 구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주어 동사 없잖아.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니까. 또 we had economic troubles. 우린 경제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which was affecting Asian countries. 아시아의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선행사가 여기 troubled였는데 역시 또 생략을 한다고. 그럼 형용사절이었던 게 또 형용사구고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의 형태를 갖는 형용사구 이렇게 되죠. 자, 똑같아요. 과거분사 수동인 거지. 여기 보시면 자, I received a letter. 편지를 받았는데 영어로 쓰니 쓰여지니 편지는 오케이, 쓰여지죠. 그러니까 이전에 쓰여진 거니까 had been written이라 할 거란 말이야. 받은 거보다 쓰여진 게 먼저니까. 근데 역시 그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 생략하고 또 과거분사 남은 거죠. 그러니까 쓰여진, 편지가 쓰여진. 왜?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또
소년들인데 for the extent. The boys who were blamed for 하면 비난받는 거죠. was or blame. 그 사건들에 대해 비난받은 소년들이 내 친구들인데 역시 또 생략하면 친구들이 비난하니 비난받니? 받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 동사의 관계로 하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주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죠. 자, 먼저 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총 영어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대명사죠. 그 중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관계대명사절, 주로 형용사절이죠. what을 제외한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고요. 주어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를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I know many people who are doctor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뒤에 동사 왔어요. 그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를 쓴 거고요. 두 번째도 I know the city which has beautiful river.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도 동사 has의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게 바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얘가 뒤에 이제 비동사랑 같이 오면, 자, 같이 오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언제든 생략 가능하다. 사실은 영어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중요합니다. 언제 생략 가능하다. 그런데 자, 이 5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만약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 5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자, 분사가 있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또 형용사구, 전치사구, 명사구, 동격 봅니다. 자, 그래서 who is working?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죠. is가 있으니까. 아무튼 진행형일 때 is가 생략됐으니까 who is 생략돼서 현재 분사가 남는 현재 분사 구가 된 거예요. 현재 분사가 이끄는 구, 현재 분사구, 능동이죠. 또 과거 분사가 이끄는 과거 분사구, surrounded by the boys, 소년들에 둘러싸인 남자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가 이끄는 과거 분사구. 또 who is famous for the poet? 시로 유명한 그 남자예요, 그죠? 그래서 뭐죠? 시인으로 포엠,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포이트. 시로 유명한. 그래서 who is famous for the poem? 시로 유명한 남자니까. 그래서 형용사 이끄는 형용사구. 또 이번에는 자, who is in the room? 방에 있는 남자죠. 그래서 in the room. 전치사 이끄는 전치사구.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인 남자죠. 그래서 who is가 생략되면 명사만 남으니까 얘는 동격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형태를 기억해 두시고 뒤에 가서 또 이제 형용사구 하면서 또 한번 정리가 되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원래는 얘는 절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래는 형용사 절이었어요. 그런데 접속사와 동사가 생략돼서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서 얘는 뭐가 되냐면 형용사 구가 된다는 얘기죠. 영어에서 형용사구는 이게 전부 다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구, 과거 분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명사구, 동격에 이끄는 동격 명사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5가지가 남는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참고로 이 원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언제 생략이 가능하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은 자, 보세요. 형용사절이 형용사절로 구로 변한 분사구문이에요. 자, 우리가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만 여러분이 구문만 배웠는데 형용사절이 형용사구로 변한 분사구문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게 이겁니다. 분사구문이 뭐냐면 다 별거 아니죠.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다시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I like the man who is 생략할 수 있단 말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럼 working은 현재 분사예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죠. 얘가 분사구예요. 정확히는 현재 분사구죠. 그러면 얘가 이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분사구고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분사구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격 관계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은 절이 구로 변한다. 형용사절이 형용사 구로 변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승훈입니다. 자, 이번에는 현재 분사와 동명사를 비교하는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분사와 동명사는 왜 비교를 해야 되느냐? 일단 형태가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서 만드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역할과 기능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비교해야 되고 또 우리가 시험에도 뭐 잘 나오는 문제들이고요. 자, 표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분사는 형용사입니다. 과거 분사도 현재 분사도 분사는 형용사고 진행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하고 있는 이라고 해석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행형이 be 플러스 ing 할 때 그 ing가 바로 이 현재 분사죠. 그리고 동명사는 말 그대로 동사로 만든 명사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명사고요. 해석은 뭐뭐 하는 것 하기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역할이 현재 분사 형용사니까 형용사 역할과 같아요. 그래서 명사 수식한다든지 보호로 쓰인다든지 또 동명사도 명사 수식할 수 있습니다. 동명사 당연하고요. 형용사 말고 명사나 대명사도 명사 수식할 수 있습니다. 형용사처럼. 그 다음에 주어 목적 보호로 쓰이죠. 당연히 명사니까. 형용사는 당연히 보호로만 쓰이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해석을 할 때 뭐뭐 하고 있는 그는 모으고 있다 우표를 이렇게 되죠. 동명사 볼까요? 그의 취미는 모으고 있다가 아니라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 이것이 이제 보호가 됩니다. 자, 명사 수식할 때 이제 비교하는 문제로 이제 중요한데 포인트가 뭐냐면 이거 기억하시면 돼요. 뭐뭐 하고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자 보시면 sleeping baby, sleeping boy. 자 자고 있는 아기입니다. 자고 있는 아기. 그래서 상태 동작을 나타내서 뭐뭐 하고 있는. 그래서 풀었으면 A boy who is sleeping. 자고 있는 아기 이렇게 되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sleeping car. 자고 있는 차 아니죠. 뭐 붕붕 뭐 타요 이런 거는 물론 잘 잡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자고 있는 차가 아니라 자기 위한 차. 그래서 a car for sleeping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으로 되면 현재 분사. 뭐뭐 위한 목전의 용도를 나타내면 동명사 이렇게 되고요. 강세 위치는 당연히 이제 현재 분사는 뒤에 명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명사에 붙이고 동명사일 땐 sleeping car 밑에는 앞에는 sleeping boy의 강세를 붙여서 해석을 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말씀드린 데 현재 분사 뭐뭐 하고 있는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을 해서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서 말이 되면 현재 분사 안 되면 동명사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예문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볼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자고 있는 아기, 수영하고 있는 소년, 담배 피고 있는 남자, 기다리는 숙녀, 뭐 살아있는 강아지 이런 식으로 뭐뭐 하고 있는이 되면 현재 분사고요. 이렇게 sleeping bag, 잠을 자기 위한 가방이죠. 우리 보통 침낭이라고 하는 또 수영하고 있는 풀 하기 위한 또 담배 피기 위한 방, 기다리기 위한 방, 또 생활하기 위한 방 이렇게 쓰면 동명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현재 분사는 무조건 뭐뭐 하고 있는 진행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문장에서 동명사 현재 분사인지 구분이 애매할 때는 뭐뭐 하고 있는으로 해석이 돼서 말이 되면 현재 분사 안 되면 동명사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인 것 같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어에는 형태가 비슷한 것들을 구분하는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 시험에도 또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많이 혼동스럽죠. 자, 이런 것들 항상 영어의 비법이 뭐냐면 이겁니다. 영어의 비법은 대단한 게 아니라 모든 언어가 마찬가지지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내용을 듣고 예, 알았어, 이제 됐어 라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복해서 2번, 3번 들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 나의 영어를 만들고 그것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따로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반드시 노트에 정리하고 노트에 내가 모르는 걸 정리한 거를 반복해서 보는 습관 이것이 영어를 공부하는 비법입니다. 자, 나중에 제가 따로 뭐 각각 학습법에 대해서도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복이 비법이다. 이것이 영어 공부의 왕도다. 다른 언어가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영어는 자, 우리가 비법이라는 것은 반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급 비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급 비교란 말 그대로 원래 형태,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를 이용한 비교의 표현을 우리는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그럼 비교급이 있고 최상급이 있죠. 그럼 비교급, 최상급인데 원급 비교라는 거는 원급을 이용해서 뭐만큼 같다든지 아니면 덜하다든지 더 어떻다든지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원급 비교라 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as 사이에 형용사 부사의 원급 즉 원래 형태를 써서 이제 비교를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원급 비교라고 합니다. 이렇게 Rita was busy, 리타가 바쁘죠. 루시도 역시 바빠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바쁘니까 Rita was as busy as Lucy, 루시만큼 바쁘다. 또 I'm strong, 나는 강하고 그도 강해요. 그러니까 I'm strong as he. 원래는 as he 주격을 쓰는데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him 목적격을 쓰기도 하죠. 자, 여기서 중요한 참고가 있는데 as 뒤에 형용사 부사가 있을 때 as는 해석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여기 원급 비교할 때 as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오겠죠. 그리고 뒤에 as는 비교 대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as 뒤에 형용사 부사가 왔을 때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얘는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해석을 하지 않고 얘는 해석을 하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뭐뭐만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리타는 바빴다, 루치만큼. 여기 해석 안 하죠. 여기도 나는 강하다, 그만큼. 그래서 앞에 as는 해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뒤에는 비교 대상 목적격도 사용 가능하다. 문법상으로 원칙은 주격이지만 이때 as가 접속사인 거죠. 근데 이제 as가 전치사의 역할도 있고 또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또 그래서 he 대신 힘을 쓰기도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독해하는 데는 중요합니다. 제가 따로 독해 5분 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 그래서 원급 비교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동등, 같다는 거죠. 열등, 덜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배수, 몇 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등하면 그대로 원급 쓰면 돼요. He's as tall as Tom. 자, 해석. 그녀는 크다. 앞에 해석 안 한다 그랬죠? Tom만큼. 이렇게. 자, not을 붙이면 as를 써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so를 더 많이 쓰죠. not so 원급 as 이렇게.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크지 않다. Tom만큼. 자, 다음. 배수입니다. 얘는 별표. 자, 원급의 배수를 표현을 시키면 우등이 되죠. 몇 배 더. 몇 배 더. 물론 분수가 되면 뭘 추르겠지만 자 무슨 말이냐면 배수 표현을 앞에 쓴다는 얘기죠. 쓰고 원급을 써요. 배수 표현 twice 2배, 3x 3배, 1/5 하면 5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she is twice as tall. 그녀는 2배 크다 as Tom보다. 이때 as도 해석 안 합니다. 형용사 부사 앞에 있는 as는 직독직해 할 때 우리가 해석할 때 의미가 없다. 해석하지 않는다. 그녀는 2배 크다. 이렇게 Tom만큼. 자, twice taller. 자, 2배니까 더 큰 거니까 비교급을 써도 되는 거죠. 어차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요거 꼭 기억합니다. 학교의 서술형 주관식 등에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빈칸을 넣고 같은 의미가 되도록 문장을 완성하시오 할 때 중요합니다. 이 예문을 외워버리세요. She is twice as tall as Tom. She is twice taller than Tom. 그래서 as를 비교된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급 비교는 동등, 열등, 우등인데 우등은 배수 표현일 때 쓴다. 일반적으로는 비교급을 쓰죠. 참고로 우리가 많이 쓰이는 관용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as 표현에 주어 can, could가 오면 현재는 can, 과거 오면 could. 근데 이때는 주어 can, could를 얘를 possible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I'll finish as soon as I can. 나는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죠. 나는 빨리 끝낼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말은 가능한 한 이런 의미 되겠죠. 그래서 해석이 가능한 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주어 can을 possible로 바꿀 수 있다. as possible. 그죠?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보통 우리 ASAP 뭐 이렇게 쓰죠. as soon as possible. 그죠? 가능한 한 빨리 할 때 아무튼 쓰는데 주어 can은 possible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비교급을 봅시다. 자, 형용사의 비교급. 우리가 원급이 있고요. 원래 형태가 있고
더 어떠하다 하다, 덜 어떠하다 할 때는 비교급이 있고, 가장 뭐뭐하다 할 때는 이제 최상급 쓰잖아, 그지? 가장 뭐뭐할 최상급 쓰고, 지금 형용사의 비교급을 얘기하는 거야. 두 개의 명사를 비교할 때 더 뭐뭐한 뜻인 비교급을 쓰고, 비교급 대상 앞에, 비교의 대상 앞에 than을 쓰죠. English is easier than Chinese. 영어가 중국어보다 더 쉽다. 자, 이게 비교급이에요. 간단합니다. 보세요. 그런데 비교급 우등 더 좋은 거고요. 더 뛰어난 거고 열등 못한 거죠. 그 다음에 배수 몇 배를 해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우등과 열등을. 자, 그래서 우등 비교는 비교급 than을 쓰고 비교급 아니면 이음절 이상이면 뭘 써요? more 쓰죠. more 플러스 원급을 써서 비교급 형태가 두 가지인 거지. ER을 붙이는 비교급이 있고 more를 붙이는 비교급이 있고 원급에 아까처럼 easier 이렇게 비교급을 쓰는 경우도 있고 more beautiful 이렇게 more 원급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자, 열등 덜한 거는 less를 쓰죠 무조건. ER을 붙이는 more가 있지만 우등비 열등은 덜한 거는 무조건 less를 붙입니다. 배수편. 자, twice, three times, one fifth. 자, 2배, 3배, one fifth, 5분의 1 등등과 다음에 비교급을 쓰는 거야. 더하든 덜하든 배수를 쓰는 거지. 자,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게 얘도 직역을 합니다. 즉, 직독직해 합니다. 직독직해. 절대로 뒤에서 아무리 짧은 문장 습관적으로 뒤에서 오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녀는 수보다 크다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해석해? 그녀는 더 크다. 크다 어떻게? 수보다 이렇게. 그녀는 더 아름답다. 수보다 이렇게. She's less tall. 덜 크다. 작다는 얘기죠. 수보다. 배수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2배 더 크다. 수보다 이렇게. 항상 직독직해. 앞에서부터 갑니다. 자, 이때는 이 비교급 배수를 나타낼 때는 비교급 대신에 as를 써도 돼요. as를 써도 돼요. 자, 이것도 직독직해 하라 그랬어요. She is twice as tall. 그녀는 2배 크다. 이때 as를 뭐로 해석해? 뭐뭐만큼이 아니라 당연히 뭐뭐 배수가 있으니까 보다로 하겠지. 뒤에 as를. 그래서 she is twice as tall. 그녀는 2배 큽니다. as 수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죠? 자, 이게 비교급의 종류였습니다. 우등비교, 열등비교, 우등이든 열등이든 몇 배를 표현하는 배수를 나타내는 비교. 이렇게 세 가지 정리해 두시고, 자, 그 중에 비교급을 수식할 수 있죠. 그래서 very를 쓰지 않습니다. 비교급 원칙상 very를 쓰지 않고 이런 걸 써요. a bit, 약간, 또 많이, 이런 말로 쓰는데요. 이 단어를 여러분 다 알겠지만 외웁니다. much, still, even, far나 by far, a lot, 5가지. 뭐로? 훨씬, 더욱더 라고 해석합니다. 훨씬 내지는 더욱더 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바로 비교급을 강조하는 부사야. much, still, even, far, by far, a lot. much, still, even, far, by far, a lot. 그래서 약간일 때는 이렇게 a little 쓰면 돼요. Today is a little hotter than yesterday. 오늘 약간 더 덥다 이런 식으로. 어제보다 이렇게. much를 쓰면 어떻게 돼요? 훨씬 된단 말이야. This bag is much bigger. 이 가방은 훨씬 더 크다 than that one. 저것보다 이렇게. even도 마찬가지야. Your cooking is even worse. 훨씬 더 심지어 아니야. 비교급 앞에는 훨씬 더 안 좋아 요리가. 그죠? Your cooking 요리가 뭐야? 제인의 것보다. Jane's cooking. 제인의 요리보다. 이렇게. A fresh and merry heart is far 훨씬 더 좋다는 거지 돈보다. 그죠? 상쾌하고 또 즐거운 마음이 건강하고 즐거운 마음이 더 좋다. 돈보다 좋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비교급을 공조하는 부사 5가지도 기억합니다. 약간 어느 정도를 나타낼 때는 어리를 레더를 써도 돼요. 레더같이 다소 약간 이런 부사들을 쓰고 강조할 때는 5가지 부사를 쓴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자 원격 비교의 관용 표현을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s many와 as much.
자, as many 하면 many가 많은, much도 많은이지만 many는 수가 많은이고 much는 양이 많은이죠. 그래서 as many는 같은 수의, as much는 같은 양의 라는 뜻을 가집니다. 해석해볼까요? 임은 to him, 그에게 the 3 seconds, 3초가 seemed like 뭐처럼 보이냐면 as many minutes, 같은 수의 분들처럼 보였다. 즉 3분처럼 보였다. 3분처럼 느껴졌다는 얘기겠죠. 또 he drank 2 bottles of wine, 그는 2병의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의 beer, 맥주를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as many, as much가 묶어서 하나의 수식어로 관용적인 어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많이 쓰이죠. 자, 얘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not so much A as B 하면 A라기보단 B이다. 즉 B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A라기보다는 B다. 또 not A so much as 이렇게 so much as B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역시 B를 강조한 거죠. 또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을 쓰면 B를 앞에 씁니다. 조심하시고 그래서 B이다 A라기보다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두 개를 비교해서 하나를 강조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여기도 보시면 He is not so much a professor as an explorer 하면 그는 교수라기보다는 탐험가이다. 즉 explorer를 강조했습니다. 밑에도 He's not a professor so much as explorer 해서 explorer 강조했고요. He is an explorer 이렇게 앞에 강조해 쓰고요. 그 다음 이때 쓴 표현을 rather than이라는 관용을 썼습니다. 뭐뭐라기보다는 이렇게. 자 참고로 자 이 not so much를 붙여서 not so much as 하면 can이 있으면 can not so much as 뭐뭐조차도 못하다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he can not so much as write his own name 하면 그는 자기 자신의 이름조차도 못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두 개 비교해서 정리해 두시고요. 다음. 자, 정말 이것도 중요합니다. 얘는 별표 3개. 자, as 원급, as n이 복수명사 쓰면 우리가 사용한 것은 원급, 그죠? 동사나 부사의 원래 형태, 원급인데 의미가 최상급의 의미예요. 즉, 최고란 뜻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명사만큼 뭐뭐하니라고 이제 직역이 되는데, 자, 보시면, he is brave. he is as brave. 그는 용감합니다. as any man. 직역하면 세상의 어떤 남자들만큼 용감하다. 이 표현이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니다.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중에 하나가 as any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 복수명사 쓴다는 것. 자, 당연히 그렇겠죠. 최상급을 나타내면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용감하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용감하다. 사람들만큼 용감하다라는 얘기는 그 어떤 모든 사람들 중에 최고로 용감하다는 얘기고 따라서 비교 대상이 복수명사가 와야 된다. 라는 거죠. 다음, she is as ambitious. 그녀는 야망적이다. 야심에 차 있다. 그 어떤 여자들만큼 in the world 세상에서.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그녀가 어떻다. 어떤 여자들만큼 복수명사가 왔다. 자 요거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으로 자 이번에는 as ever입니다. 자 역시 얘도 중요합니다. 왜? 앞에 거랑 똑같이 원급을 사용했지만 의미가 뭐다? 최상급의 의미예요. 차이가 뭐다? 얘는 as 원급 as ever 동사가 옵니다. 즉 ever를 쓰면 동사가 오고요. 앞에 보시면 자 any를 쓰면 명사가 옵니다. 명사인데 복수명사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she is as great pianist. 그는 위대한 피아니스트이다. 살았던 그 누구만큼, 동사했던 누구만큼, 그죠? 또 Hemingway is a great writer. 위대한 작가죠. 살았던 그 누구만큼. 그래서 얘도 동사가 오면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 마지막으로 어순 조심해야 되죠. as 형, 명. 자, 이 부사가 어순이 as 형, 명. 요거만 조심하면 되고 끝으로 as ever가 있습니다. 그냥 ever로 끝나요. 그러면 여전히 전과 다름없이 늘 그래서 she is as cheerful as ever. 그녀는 항상 늘 여전히 활기차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원급, 비교급, 직독직해를 어떻게 하는지 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급 비교 직독직해는 자, 뒤에 as를 뭐뭐만큼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 동사 오고 자, 요 as가 중요한데 형용사 부사의 원급이 온 다음에 요 as를 그죠? 여기 써 있는 것처럼 뭐뭐만큼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동사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형용사 부사만큼, 형용사 부사하다. 주어가 동사하는데 형용사 부사하다 이런 뜻인데 이때 as를 해석을 안 해요. 자, 그리고 뒤에 as를 이게 중요하죠. 뭐뭐만큼. 왜? 원급 비교니까 뭐뭐처럼 뭐뭐만큼 같다는 얘기예요. 즉, Rita was as busy as Lucy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루타는 있는데 어떻게 해요? as busy, 바쁘다 이러면 돼요. 그죠? 이때 as를 해석 안 한다는 얘기죠. 이게 중요해요. 루시만큼. 그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있는다는 얘기죠. 위에도 Joe works as hard. 자, 여기서 앞에서 끊어도 되는데 여기서 끊으면 돼요. 조가 일한다. 그죠? 열심히 해석 안 해요. 그 다음에 and 만큼 이렇게 되시죠. 또 I'm strong. 나는 강하다. as he, as him. 그만큼. 원래는 주격이 문법적으로 맞는데 우리 구어체 영향을 받아서 목적격을 사실은 더 많이 쓰죠. 아무튼 I'm as strong as him 입니다. 앞에 as는 해석 안 하고 뒤에 as를 뭐뭐만큼으로 한다.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됐습니다. 자, 우리 많이 보이는 as soon as possible. 그 많이 쓰는 표현이죠. 자, 주어 as 다음에 원급 as 오고 주어 can 내지는 과거면 could 올 때는 possible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예문 보시면 I'll finish. 나는 끝낼 것이다. 빨리. 여기 해석 어떻게 써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고 as I can.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자, possible 쓰면 가능한 한, 가능한 만큼 이렇게 되죠. 그래서 as soon as I can 아니면 as soon as possible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비교급을 볼까요? 말 그대로 비교를 해요. 그렇죠? 자, 주어가 동사하다 배수 표현이 올 수 있어요. 안 올 수도 있고요. 비교급이 오면 이제 비교급의 표현이 되는데 배수가 오면 이제 몇 배 더 이런 뜻이 되는데 그죠? 그 비교 형용사 부사 오면 자, 더 뭐뭐 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han이에요. than. 뭐뭐보다예요. than은 알죠? 뭐뭐보다. 그래서 비교급 than 이렇게 짝이잖아요. 자, 그런데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될 게 She is taller than Sue 됐어요. 그녀가 더 크다 수보다 됐고요. 또 She is more beautiful than Sue. 그녀가 더 아름답다 수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를 잘 보십시오. 보시면 She is twice taller이죠. 2배 더 크다. 자, 여기 배수 표현이었습니다. 2배라는. 자, 2배 더 크다. 누구보다? 수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런데 얘를 원급 비교로 쓸 수도 있어요. 비교급인데 배수 표현이 있는 비교급을 as 원급 as로 쓸 수 있는데 자, 배수 표현 오는 거 똑같은데 as 원급 as예요. 비교급 다음엔 than이 오고요. 원급 다음엔 as죠. 그래서 as 비교급이 되는 거죠. 원급 비교예요. 자, 이 해석이 문제가 됩니다. 자, 직독시키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녀는 twice taller than Sue 할 때는 2배 더 크다 수보다 간단한데 밑에 거 she is twice as tall에서 as는 역시 해석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뒤에 as를 뭐뭐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됐죠? 해석은 위에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간단히 정리하면 이겁니다. 보세요. as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그럼 이 as는 무조건 해석을 안 해요. 그리고 뒤에 as 그리고 비교 대상이 오죠. 그래서 이 원급 비교일 때는 뭐뭐만큼이 돼요. 자, 이 얘기는 앞에서부터 쭉 하라는 거예요. 직독직해. 근데 여기에 만약에 배수 표현이 와요. 지금처럼 twice, three times, four times 배수 표현이 와요. 그럼 이때 as는 배수가 왔으니까 뭐뭐보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뭐 했다, 뭐뭐만큼 아니면 뭐뭐보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직독직해가 됩니다. 그녀는 2배 크다 수보다 됐습니다. 그래서 형용사 부사 앞에 as는 해석을 안 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